여러분, 혹시 음악 하나가 시대를 넘고 국경을 넘어서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피어나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놀라운 이야기, 서울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비엔나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한국 사람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가슴 아픈 소설 한 편에서 비롯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시간은 1980년대 한국이고요. 소설의 제목은 바로 겨울나그네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소설 겨울나그네의 주인공 민우. 아,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청년이었죠. 명문대 의대생에 사랑하는 연인까지. 그런데 끔찍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결국 그의 그 길고 추웠던 겨울 여정은 비극적인 사고로 끝나고 말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방금 들으신 이 1980년대 한국의 비극적인 이야기가요. 사실은 그보다 무려 160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된 어떤 이야기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면 어떠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뿌리를 찾아서 서울을 떠나 저 멀리 비엔나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한국 소설 겨울나그네 이야기고요. 오른쪽은 1827년 독일에서 나온 노래 모음집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랑을 잃고 혹독한 겨울 발판을 헤매는 젊은이의 절망.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최인호 작가의 소설 겨울나그네는 바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 윈터 라이세에서 제목과 영감을 가져온 거예요. 독일어로 겨울 여행이라는 뜻이죠. 이 곡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절망과 고독의 감정이 아주 사무치게 담겨 있어요. 서양 음악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어둡고 우울한 명작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대체 음악이 뭐길래 그냥 음표 몇 개 나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16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나라의 작가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음악의 역사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음악이 어떻게 지금처럼 강력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을 갖게 됐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음악이 지금의 이야기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은 수학이자 도덕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중세시대에는 이걸 어떻게든 종이에 기록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여러 멜로디를 엮어서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음악이 순수한 감정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음악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그걸 기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네우마라고 불리는 아주 초창기 악보인데요. 이걸 보면 멜로디가 대충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그 정도 흐름만 알 수 있지 정확한 음높이나 박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러니 복잡한 감정을 담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겠죠? 자, 이렇게 음악이 악보라는 글자를 얻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그 글자에 영혼을 불어넣는 일이었죠. 딱딱한 수학적 원리에서 시작된 음악이 어떻게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그런 깊이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재미있는 일화에서 비롯됩니다. 수학자 피타고라스 아시죠? 이분이 하루는 대장간 앞을 지나가는데 탕탕 치는 망치 소리가 이상하게 듣기 좋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신기해서 망치 무게를 재봤더니 2대3처럼 아주 간단한 정수 비율을 이루고 있더란 거죠. 아, 음악의 화음이라는 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수학적 원리와 연결되어 있구나. 바로 이 위대한 발견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악이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걸 넘어서 사람의 마음,
심지어는 인격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오죽하면 음악이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마침내 음악서에 거대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바로 대위법의 등장이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멜로디가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신기하게 그게 모이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러 배우가 각자 다른 대사를 하는데도 이게 하나의 완벽한 연극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드디어 음악이 여러 겹의 이야기를 동시에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대위법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당시 교회 음악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니 도대체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하면서 이런 다성 음악을 아예 금지시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팔레스트리나라는 작곡가의 교황 마르첼로 미사를 딱 듣고 나서 모두가 할 말을 잃은 거죠.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워서요. 결국 금지령은 철회됐고 이때부터 음악은 복잡한 구조와 깊은 감동,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슈베르트 같은 위대한 이야기꾼이 등장할 무대가 완벽하게 차려진 셈이죠. 자, 이렇게 음악이 어떻게 감정과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되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힘을 이해했으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0세기 한국으로 돌아와서 슈베르트가 던진 그 노래가 어떤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1983년에 나온 소설 겨울나그네는 정말 생명력이 길었어요. 그냥 책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곧바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았고 드라마로도 제작됐죠. 심지어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바로 최근까지도 무대에 오르면서 세대를 넘어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겨울나그네라는 이 네 글자가 가진 힘은 대중문화 전반으로 뻗어나갔어요.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룹 터보의 노래 제목이 되기도 했고요. 시대를 앞서갔던 가수 양준일의 데뷔 앨범 이름이기도 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소설 하나와 그 뿌리가 된 음악 하나가 한 나라의 대중문화에 이렇게나 깊은 흔적을 남긴 겁니다. 결국 슈베르트가 느꼈던 그 혹독한 겨울의 절망은 16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한국의 한 청년, 민우의 비극으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이걸 보면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시대를 꿰뚫는 강력한 이야기의 씨앗 같은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선율 뒤에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